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김종원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6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김종원, 인문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인문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해왔다. 인문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날개를 가졌지만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쓰고 사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차별화된 독자성과 넓은 스펙트럼으로 인문학을 상황에 맞게 변주함으로써 경영, 교육, 철학, 인문 등의 분야에서 수십 권의 책을 썼다. 10만 부모의 인문교육 멘토가 되어준 아이를 위한 한 줄 인문학, 하루 한마디 인문학 질문의 기적 외에도 다수의 책을 쓴 저자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기준이나 삶의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철학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애매한 생각은 결국 애매한 현실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까지도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과 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오늘 당신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순간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인문학적 성장을 위한 8개의 질문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자가 책 속에 풀어놓은 삶의 방식이나 철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터전이 어떠한가 살펴보고요. 나에게 질문함으로써 나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설득해야 하고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여물지 않기 때문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아서 빛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나의 가능성이다라는 저자의 말이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나에 대한 믿음 하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를 잡고 끝까지 가라. 늘 이것저것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딱히 떠오르는 표현이 없는 경우가 있다. 매일 동분서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만 대표작이 없는 작가나 배우처럼 참 애매한 사람이 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매우 열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인가? 대체 열정이라는 것이 뭘까? 무조건 바쁘거나 하는 일이 많으면 그걸 열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재능의 결핍이나 제대로 하나를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일 수가 있다.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를 열정으로 포장할 때 그는 최악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정은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지속이다. 나는 정진하세요 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것은 재능보다 귀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나를 꾸준히 하면 그 하나가 다음에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 책 한 권을 온 힘을 다해 탈고하면 마지막 줄을 끝내면서 동시에 다음에 쓸 주제가 떠오른다. 하나의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 또 하나의 일이 저절로 앞에 놓인다. 세상에는 나는 아이디어가 많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실 아이디어는 많을 필요가 없다. 수천 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수천 개의 아이디어 그 자체가 그다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자신으로 돌아와 끝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세계적인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신의 역할이 없다면 24시간 일상을 불태워도 그건 열정이라 부를 수 없다. 일을 하는 동안 반복해서 질문을 던져라. 이건 누구의 일인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나의 일은 어디에 있나? 여기에서도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의 주인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단 1분 정도만 출연했을 뿐인데 주인공보다 근사한 연기로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엑스트라가 있다. 세상은 그를 위해 의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순간의 주인이 되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시냇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깊은 강물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대개 소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속이 훤히 보이는 얕은 시냇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은 시끄럽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얕잡아 보며 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므로 그것이 그대로 말이 되어 나온다. 그러나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강물처럼 흐르며 산다. 준비하는 사람이 순간의 주인이다. 일상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많은 철학자가 일상의 가치를 이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괴테는 이보다 더 세밀한 시선으로 일상을 순간으로 짧게 나누고 다음 6가지의 말로 그 가치를 설명했다. 첫 번째, 순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보물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준다고 해도 순간의 가치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방심이 순간을 지운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순간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것은 방심이다. 멈추거나 그만두기에 충분한 순간은 없다. 세 번째, 순간은 일종의 관중이다. 엄청난 노력으로 순간이라는 관중이 당신의 승리를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신의 순간을 당신만 지지하는 팬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라는 후손의 수준은 당신이 지금 보내는 현재의 순간이 결정한다. 네 번째, 순간의 지속은 힘이 세다. 일상의 순간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5년이라는 순간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한 다발의 수확도 없다. 따라서 지속은 우리가 가진 가장 믿을 만한 힘이다. 다섯 번째, 순간의 축적이야말로 성장을 이끈다. 일상의 순간은 오류와 실수에 속하지만 순간의 축적은 성과와 성공에 속한다. 순간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순간은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당신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여섯 번째, 미래를 바꿀 힘은 순간에 있다. 우리가 미래를 즐겨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그 미래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확실한 것을 자신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순간이 곧 미래다. 책을 많이 읽고 좋은 단어와 근사한 표현을 많이 알아야 품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상에는 지적 수준이나 교양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품위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품위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 그것은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로 결정된다. 글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특이성이 품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품위 그 자체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한다. 내면이 근사한 사람은 그 빛을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발산한다. 그 사람이 일상에서 바라는 빛을 우리는 품위라고 말한다. 말하는 모습과 태도를 바로하고 표현의 수준을 높이며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아 보자.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진짜 전문가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일을 하느라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이며 나머지 하나는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며 살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은 흠을 잡고 산다.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이 세 가지의 삶의 굴레 안에 존재한다. 가짜는 말이 많다. 그것을 말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는 말이 없다. 매일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말로만 대신하는 사람의 내일은 불투명하고 두렵다. 만약 내일이 두렵지 않고 기대되는 전문가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일과 돈에 대해 당신이 반드시 사색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다. 첫 번째,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몸은 영원하지 않다. 건강할 때 버는 돈에 만족하면 건강을 잃은 후의 삶을 대비할 수 없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제어할 수가 있는 일인가?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질문과 답을 반복하며 선택하는 게 좋다. 단순하게 시간과 건강을 소모하는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멈추고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게 좋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생명과 건강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상이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 내게는 일상에서 반드시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는 원칙을 지키며 사는 이유는 내 일상에 내게 기회를 주는 순간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원칙을 갖는 데 집중하라. 좋아하는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 배우고 싶은 것에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원칙이 필요하다. 자신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원칙이 분명한 사람에 의해 끌려다니며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재테크를 제대로 할 자신이 있는가? 나이가 들면 돈을 버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재테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목표를 세우고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 모으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고 시간을 벌며 재테크를 연구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갖춘 후에는 목돈을 모은 상태니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만 원으로 1억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1천만 원을 먼저 모은 다음에 1억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지뢰와 함정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라. 다음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돈은 있지만 아침에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슬프고 갈 곳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사람의 삶도 슬프다. 인생은 할 일이 없을 때 혹은 돈이 없을 때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고통을 준다. 그래서 늘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작업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다면 행복한 삶이지만 보통은 그게 쉽지 않다. 현직에 있으면서 10년 후에 가질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일도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지금의 직업이 자연스럽게 다음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자리를 오래 지키자. 우리가 실패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도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돈이 조금만 손에 들어와도 이걸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뭐 살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꾸 없앨 생각을 한다. 왜 희망을 자꾸 없애려고 하나? 앞서 언급했지만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꾸 빠르게 없앨 생각을 하면 그 선택에 실망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는 뛰어난 사색가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로 성장하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실패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사색하고 또 사색해야 한다.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시작하자. 그것은 한 발 앞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일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경우에 그 일에 대해 치열하게 아파한 사람, 그 일에 대해 뜨겁게 고민하고 오래 고민한 사람이어야 더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당신은 무엇으로 아파하는가? 만약 지속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직업으로 삼으라는 신호일 수가 있다. 아파한 순간이 지금 아픈 사람을 돕는 자본이 되고 울었던 나날이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갈 자본을 쌓고 있는 것이다. 너무 아프다고 울고 싶다고 주저앉지 말자. 그대의 결핍은 그대가 성장할 최고의 자산이다. 혼자를 견딜 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 만든 교육의 틀에 갇혀
청춘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비슷한 것들을 머리에 입력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더 잘 입력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 만든 시험을 보고 거기에서 받은 좋은 점수와 등수를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로 삼는다. 직장에 입사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시험과 평가로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다. 시간은 살아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시간을 더욱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관찰하며 깨닫는데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먼저 마음껏 하고 싶은 생각을 하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세월들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꿈과 희망, 인생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고 내내 방황만 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몸집이 크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를 견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뭐가 그렇게 진지해? 라고 말하지만 때로 우리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진지하게 생각한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제대로 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동의한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이 이를 자신의 부족함을 알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이면에 숨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본다. 부족함이 아니라 너의 장점을 발견하라 라는 글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한다. 진정 배움을 추구하려면 자신이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가 더 필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아는 것이다. 장점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지하게 일상을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진지한 사색을 그간 쉽게 지나친 일상에서 색다른 영감을 발견할 수 있게 돕고 누군가 만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살도록 돕기 때문이다. 틀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내면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보자.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자.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다. 젊음의 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 젊은이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 젊은이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노년의 힘을 알아야 한다. 노년에는 노년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노년의 장점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실패에 너그러워지고 도전에 관대해지며 앞서가려는 경쟁을 버리고 혼자 가는 유일의 길을 찾는다. 젊을 때 타인을 만족시키며 더 많은 사람의 요구와 욕망을 마음에 담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노년을 생각하며 젊은 시절을 현명하게 보내는 사람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들인 젊은 시절이 노년을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혼자 있어도 아름답고 둘이 있으면 빛나게 되며 더 바라지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러한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제대로 떠나면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모르는 곳이라도 당당하게 달려야 비로소 가슴에 담을 수가 있다. 정답은 없으니 떨지 말고 공간이 던지는 질문에 답하며 오직 나만 갈 수 있는 길을 찾자. 막다른 골목이 주는 두려운 마음은 버리고 오히려 나만 아는 공간을 만났다는 사실에 환호하자. 내가 아는 곳을 버릴 때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알면 좋은 공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배움과 깨달음이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고 자신만의 당당한 기품을 갖는 방법이다. 이러한 배움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나는 그건 절대로 하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의견을 물으면 절대라는 말로 무언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특징은
늘 비슷비슷한 일상을 보낸다는 데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을 고정된 틀에 가두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른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스스로 자신을 새 장에 넣고 문을 잠그는 것과 같다. 언제 어디로 떠나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다. 야구든 배구든 외국에서 온 용병 선수는 자기가 활동하던 나라에서 올린 성적이 한국에서 이룰 성취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실력보다 중요한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배움도 그렇다. 상황은 곧 하나의 문화이다.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상황과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다. 나라는 모두 달라도 어떤 나라든 바닥에는 땅이 있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다. 사람도 상황도 그렇다. 이상하거나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상황과 사람은 없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마지막은 태도가 전부라는 사실의 자각이다. 모든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한다.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이 내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사소한 태도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100% 발휘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태도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엇이든 배울 수가 있다. 배우려는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일상을 대하면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어디로 떠나도 아주 특별한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일상이 배움이고 배움은 일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하면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를 더 이해하려면 한 번 더 떠나야 한다. 재능은 귀하다. 다만 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걸까? 한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빠르게 단계를 밟아 성장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무기력한 삶을 산다. 두 사람의 차이는 마음에 있다.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과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 4단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일상의 주인이 되라. 일상을 장악하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일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은 일상이라는 도구를 거쳐 특별해진다. 마른 부분에는 살이 붙고 과한 부분은 잘려나가고 불완전한 것은 온전하게 바뀐다.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나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두 번째, 일의 주인이 되라. 일상을 장악하면 저절로 일의 수준이 달라진다. 누군가의 일에서 나의 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의 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분석하고 내 일을 준비하게 된다. 일의 언어를 배우며 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수준이 달라진 생각은 삶의 언어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한마디로 말해 수준이 다른 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언어의 주인이 되라. 같은 표현, 같은 단어를 써도 그 느낌이 다른 글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언어의 주인이 썼기 때문이다. 언어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쓴 글은 힘이 없다. 자기가 가진 힘에서 나온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일상을 살 때 그 경험으로 비로소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언어의 주인이 내뱉는 모든 말은 카리스마가 다르다. 네 번째, 공간의 주인이 되라. 일상의 일, 언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의 움직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라는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주인이다. 하나의 세계의 주인으로서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는 일이다. 자신의 일상과 일, 그리고 언어가 깊고 풍부해지려면 끝없이 사랑해야 한다. 당신만의 그 공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는 더욱 근사해질 것이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일상과 일, 언어와 공간이 모여 그 사람이 살아갈 하나의 마음을 완성한다.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에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 재능의 주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만의 다름이 있다. 주인의 마음은 다르다. 다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는 내가 주인이라는 다른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떠신가요? 좋은 문장들이 내 삶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열정, 언어, 일, 성장, 생각, 기품, 조화로운 삶, 관계라는 큰 주제를 선별해서 다각도로 함께 사색하고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